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수천억 원 예산을 쏟아부었던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에 서둘러오면서 자치단체가 어렵고도 힘든 자구책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까치들이 굶지 않도록 감나무에 홍시를 남겨두는 옛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새로운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주와 기업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광양항 최초의 민간부두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정적인 물류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에 따라 출산 장려금이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도심 곳곳에서는 풍성하고 흥겨운 민속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때마침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 전시장에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휴일 속 도심 표정을 이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흥겨운 풍물 소리에 맞춰 사자탈이 춤을 추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앙증맞은 표정의 꼬마는 얼굴을 감싸지며 난생 처음 상모를 돌려보고 자세를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돌리는 아빠는 제주꾼이 따로 없습니다. 가족끼리 와서 같이 노니까 정말 재밌고요. 추석 명절 기분이 제대로 나는 것 같습니다. 흥겨운 놀이마당이 펼쳐지는 옆에서는 민속놀이가 한창입니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굴렁쇠의 중심을 잡으려 안간힘을 써보고 자기 키보다 더 큰 윷놀이에 흠뻑 빠져도 봅니다. 옛날 그런 민속 체험도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어디 가기도 힘든데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 미술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비엔날레 전시장에도 가족 단위 관람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서 난해한 현대 미술에 대한 도슨태의 친절한 설명이 더해지면서 창조적 파괴에 초점이 맞춰진 작품들이 일상생활로 다가옵니다. 일상생활하고 잘 연관되면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의미와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흥겨운 민속놀이와 다양한 전시로 볼거리가 충만했던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넉넉하고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긴 추석 연휴에 귀경 차량들이 분산되면서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아직까지 교통정체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요금소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1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50분이 걸리는 등 평소와 같이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귀경길 정체는 3시간 뒤인 오전 10시 무렵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오늘 하루 주말과 비슷한 수준인 29만여 대의 차량이 광주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방공항은 정치적인 논리로 만들어지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중요 기반 시설인데 만들어만 놓고 가난한 자치단체에만 해결책을 만들라는 게 문제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11월 서남권 거점 공항을 꿈꾸며 무안국제공항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항이 생겨나자 곧이어 광주와 전남을 잇는 고속도로도 갖춰졌습니다. 당장의 잣대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판단했습니다. 무안공항은 그러나 개항 이듬해 이용객 13만 명을 기록한 뒤 2012년까지 마의 10만 명 선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개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뒤 올해 현재까지 10만 3천 명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했습니다. 72시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밀려들었고 지방공항의 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항공사나 여행사에 손실보조금과 운항 장려금을 주면서 지방공항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이랄지 좀 멀리 가는 그 전북이 같은 경우는 약 한 3,079m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m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고. 정작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수천억 예산을 쏟아부었던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에 손을 놓은 상황. 지방공항은 정치 논리로 만들어진 애물단지란 비판에 맞서 어렵고도 힘든 자구책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호남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4조 6천억 원이었던 호남 지역 주택담보대출액이 올해는 26조 원으로 무려 78.6%나 증가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호남권의 1인당 주택담보대출 역시 지난 2009년 상반기 292만 원에서 올해 6월 현재 521만 원으로 78.6%가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1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광주에서는 3만 3천 명, 전남에서는 11만 2천 명이 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독거노인의 비율은 20.5%로 5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까치들이 굶지 않도록 감나무에 남겨두는 것이 까치밥 홍시입니다. 옛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받아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새로운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학가 커피 전문점에 홍시 모양의 메시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평소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이름 모를 누군가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커피도 마시고 기부도 하고 하려고 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광주시청 카페에도 한 달 전부터 비슷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옛 조상들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배고픈 까치를 위해서 남겨두었던 홍시에서 유래한 이른바 까치밥 홍시 기부 프로젝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정 금액을 결제해두면 그 누군가는 뜻밖의 호의에 가슴 따뜻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맨날 드리기만 했는데 저희 음료를 저희에게 또 보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되게 느낌이 감사하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광주 지역에서 까치밥 홍시에 가맹한 점포는 30여 곳. 마음의 정을 나누는 문화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면서 가게 매출이 오르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가게가 또 다른 가게가 점포가 많이 늘어나서 정말 이 나눔의 어떤 목표가 정말 달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음통을 뒤집어 쓰는 기부 운동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내 주위 이웃과 소소한 정을 나누는 까치밥 홍시가 소리 없는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아파트 기둥 균열로 주민들이 한 달 넘게 대피하고 있는 중흥동 평화맨션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기둥 균열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평화맨션 입주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지역 재난대책본부장이 건의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되고 복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용의 차량을 뒤쫓다 중상을 입고 10년 넘게 투병 생활을 했던 경찰관이 추석 명절에 숨을 거둬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인 그제 자택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신종환 전 광산경찰서 경장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광주 보훈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신 경장은 지난 2001년 광산구 삼도 파출소 앞에서 도주하던 범죄 용의 차량을 추적하던 중 순찰차가 뒤집히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추석 연휴 고향에 왔던 귀성객이 고향 저수지에 빠져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구례군 마산면의 한 저수지에서 46살 송모 씨가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송 씨가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다 물에 빠졌다는 유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 화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시설은 부족한 실정이었는데요. 화주와 기업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광양항 최초의 민간부두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안정적인 물류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베트남에서 도착한 1만 톤급 중국 선적 화물선의 검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1일 개장한 여천 일반 부두에 첫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정부나 공기업이 조성한 부두와는 달리 이곳은 일반 기업들이 투자해 만든 광양항 최초의 민간 부두입니다.
7년여 공사 기간에 투입된 금액만 모두 900억 원. 부두 소유권은 정부가 갖는 대신 비용을 투자한 기업들이 34년간 부두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다행히 이 주변에 있는 하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많고요. 하루에 보통 2-3개 업체에서 찾아오시거나 전화 문의가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여수 국가산단에는 300곳에 가까운 기업들이 입주해 있지만 일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선석은 전무했던 상황. 7만 톤급과 5천 톤급 화물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 시설과 충분한 야적 공간을 확보한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부터 소량의 벌크 화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항만 인프라를 갖추면서 광양만권 물류체계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만공사하고는 합동으로 물량 유치라든지 이런 마케팅은 공동체제를 갖출 그런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액체 화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탱크 터미널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부두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40년 이상 된 낙포 부두 등 여수 광양 지역의 노후 항만을 대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민간 부두에 거는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내년부터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에는 유기질 비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경영정보와 연계한 유기질 비료 지원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은 매년 3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이달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에 따라 출산 장려금이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 가운데 완도군이 7째 아이에게 1,400만 원을 지원해 같은 조건에서 장려금이 가장 적은 무안군의 70만 원과 비교하면 20배 많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가장 많은 장려금을 주는 자치단체는 나주시로 470만 원을, 셋째는 한평군이 1,1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 지역 자치단체에서 출산 장려금은 1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남의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자원봉사자 등록률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남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4만여 명이고 이를 전남 지역 전체 주민수로 나눈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17.86%였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18.8%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정민 씨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희망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 기술기업 1호로 선정된 한 기업의 대표를 소개해드립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광분배기나 광직접 회로 등 초고속 광통신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조립 라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신제품이에요. 전남대 교수이자 CEO인 김진봉 대표는 대학 실험실에서 보유한 광통신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2002년에 창업한 이후 대량 생산을 위한 제품 표준화에 성공했습니다. 인류 제품을 무기로 김 대표는 국내외에서 한때 23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창업 10여 년 만에 광주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 기술기업 1호로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 통신망 사업자들도 전 세계로 봤을 때 한 70 내지 80%가 광주권 제품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 초기 첨단 선도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그로 인한 자금난과 두 차례 부도위기, 최근 중국 시장의 가격 폭락 등 시련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학내 벤처로 출발한 김 대표는 벤처기업 특유의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했고 지역 인재들에게도 항상 가능성의 문을 두드릴 것을 주문합니다. 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무궁무진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정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이제는 과감하게 떨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세계 최고만이 살아남는 최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PPI는 지금도 인류 기술을 추구하며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도가 시군 합동으로 도내 3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검사는 토양과 최종 유출수 방류 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모든 골프장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귀갓길에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맑고 쾌청한 하늘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례의 아침 최저 기온은 이번 달 들어 가장 낮은 14.5도를 기록했는데요. 지금도 광주와 구례가 17도 이하로 서늘한 아침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과 담양 15도, 나주와 화순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광 27도, 장성과 담양 28도, 나주와 화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출근이 시작되는 내일도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앞으로 별다른 비 예보 없이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